이곳 학성공원은 아주 특별한 동백꽃으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도 이제 중순에 들었죠. 네, 맞습니다. 벌써 한해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 이 추위가 한참일 때 5, 600년 전 이럴 때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거든요.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그 노량이라는 영화에서 네. 바다에서 일어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쟁, 네. 그 노량해전, 네. 뭐 유명하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님께서 예, 예, 이끌으셨던. 그렇죠. 네. 그 영화가 바다에서의 마지막 싸움이었는데 네. 육상부에서의 마지막 싸움은 울산에서 있었거든요. 울산에서요? 아니, 울산에서 마지막 전쟁이라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 네. 그게 바로 도산성 전투라고 하거든요. 네. 그 울산성 전투라고 하는데 그 전투가 얼마나 처절한 전투였는지 네. 일본인들이 그림으로 남겨가지고 국보로 지정할 정도로 네. 엄청난 전투였거든. 네. 그렇게 그림까지 남길 그 처절한 전투라고 하니까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그 네.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네. 네, 가보시죠. 울산에서 최초로 설립됐던 학성공원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인데요. 이곳에는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성공원 처음 와봤는데요. 이 도심 속에서 이렇게 쫙 공원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부산에는 네, 용두산공원, 맞아요. 서울에는 음. 남산공원.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학성공원이라는 곳이 네. 도심에 있는 곳인데 네. 이 학성공원에는 보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보물인가요? 보물이면서 비밀인데 네.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국보 412호 태화사지 부도라는 게 있어요. 네. 태화사지 부도. 네. 이 태화사지 부도가 지금 울산박물관에 보관돼 있는데 그게 이곳에서 출토가 됐어요. 또 하나는 이 울산의 이름이 붙은 동백, 울산 동백이라는 게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됐다.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백꽃이라고 하면 또 부산에도 있어서 또 부산뿐만이 아니고 네. 남해안 일대에 굉장히 유명한 게 동백인데 네. 울산의 동백은 꽃잎이 5가지 색깔을 보여주는 네. 오색팔충이라는 아주 특이한 동백이죠. 그 꽃이 이제 뭐 이건 뭐 이야기입니다. 네. 내려오는 이야기, 흔히 이걸 설화, 전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정은 안 됐지만 이 가토 기요마사가 이곳에 외성을 설치할 당시에 이제 네. 이곳에서 발견한 꽃, 네. 동백. 전투가 일어날 때도 주로 겨울이었고 해서 이 겨울에 꽃이 확 피어 있으니까 특이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일본으로 가면서 이걸 가지고 간 거지. 일본 지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계속 이거를 2세, 3세 계속 꽃을 피우다가 뒤에 이제 울산 분들이 거기에 가서 아, 지장사의 어떤 기록에 보니까 울산에서 왔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3세의 꽃을 받아가지고 울산시청에 하고 이게 학성공원에 다시 심었죠. 그래서 다시 굉장히 유명해진 동백입니다. 500여 년 전 이곳은 조선의 국군이 달린 마지막 육상 전투의 현장이었는데요. 공원 입구에는 당시 처절했던 상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공원에 오니까 이 비석들이랑 또 동상이 멋지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어떤 비석들인가요? 도산성 전투라고 해놨죠. 아, 네. 네, 그 도산성 전투의 현장이니까 이곳이 1598년 이 무렵에 이제 일어난 전쟁인데 네. 임진왜란이 네. 일어난 게 1592년이거든요. 네. 1592년 4월 달에 왜군이 네. 그 부산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세 방향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우리가 어디까지? 저 의주까지 조정이 피난을 가고 한 거 잘 기억하죠? 네, 기억합니다. 네. 공부를 잘.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명나라가 참전하고 해서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 그때 명나라와 일본, 우리 조선 간에 뭐 사실은 명나라와 일본 간에 이제 강화 협정이 일어났죠. 그 6.25 한국 전쟁 때로 생각하면 네. 휴전 협정 같은 거죠. 네. 그 휴전 협정이
한참 진행이 되다가 네. 그게 결렬이 됐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했던 게 바로 이 울산을 포함한 동남 쪽을 일본에게 떼어달라 이거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울산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울산은 뭐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왜냐하면 일본과 가깝고 최단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그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병사들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군수물자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그걸 최단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울산이거든. 그러니까 울산은 전략적 요충지죠.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네. 가토가 네. 가토 기요마사가 울산에는 두 곳의 외성을 쌓았거든요. 학성에 울산 외성, 네. 도산성을 쌓았고 네. 서생에 또 서생포 외성을 또 쌓았어요. 아, 두 곳을 두 곳을 쌓았네요. 쌓아가지고 이곳에는 본진을 두고 네. 서생포에는 후방군을 더 가지고 네. 거의 이제 가토는 그곳을 별장처럼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도우면서부터 울산에서는 동북아 국제 전투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세 나라 모두에게 운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이 장군님들 표정들만 봐도 그 당시 정말 치열했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 동상들은 네.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울산 중구에서 이 학성공원 이곳의 역사 테마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상인데요. 네. 이 두 분이 이제 그 당시 도산성 전투의 조명연합군을 이끌었던 장군들입니다. 앞에 보이는 분이 이제 건율 장군, 네. 뒤에 보이는 분이 이제 저기 명나라의 마귀 장군. 그 두 분이 이제 조명연합군을 총지한 저 건너편에 보이는 학성산 저기에 총사령부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도산성을 공격했죠. 그때 조선에서는 고니시가 주둔하고 있는 순천 아니면 가토가 주둔하고 있는 울산성을 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고니시가 있는 순천보다는 가토가 장악하고 있는 울산성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울산성을 치기로 하고 이쪽으로 병력을 다 직결시켰죠.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가토는 급하게 이제 사방팔방 자기들 원군을 요청하고 서생포에서 울산성으로 들어와가지고 항전을 다지면서 여기서 항전을 한 거죠. 그때가 1597년 12월 23일. 그때도 크리스마스 무렵이에요. 네. 울산은 크리스마스가 인연이 많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598년 1월 4일까지 네. 그렇게 이제 전투가 한 13일간 이어졌거든요. 아니 엄청 추웠겠어요. 많이 춥죠. 그 지금의 겨울보다 그때는 훨씬 더 추웠다고 보면 네. 돼요.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눈은 안 왔는데 네. 비가 엄청 왔다고 하거든요. 겨울에 비가 오면은 더 춥잖아. 엄청 춥죠. 네, 거기에다가 완전히 이 네. 도산성 일원이 왜군의 같은 경우에는 고립이 됐거든요. 여기에 고립되어 있는 왜군들은 조명연합군의 공격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13일을 견딘 겁니다. 도산성을 무너뜨리려는 조명연합군과 성을 지키려고 했던 왜군. 한치의 양보도 없었는데요.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기록에 의하면 지금 그 왜군의 병사가 6,000명, 조명연합군이 5,800명 정도. 네. 그래갖고 뭐 지금 한 15,000명 정도가 그 죽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 외의 병사들은 아주 그보다 더 심하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가토가 네. 얼마나 여기서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느냐 하면 네. 12월 23일부터 처음부터 이게 마구 포격을 퍼붓습니다. 네. 저 신학성산 저쪽에서 엄청나게 포사격을 하면서 병력들이 삼면을 에워싸 가지고 공격을 했거든요. 모든 보급망이 다 끊긴 상태에서 왜는 이 성에 갇혀 가지고 거의 한 10여일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 되니까 나중에는 말을 죽여갖고 말의 피를 마시고 말의 오줌을 마시고 뭐 그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전투 결과를 흔히 어. 이겼다, 졌다 이렇게 딱 나누면 좋겠는데 네. 이 조명연합군이 거의 성기를 잡았는데 마지막에 이 성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거든. 그 상황에서
외의 원군들이 확 밀어닥치니까 1월 3일 날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명연합군이 할 수 없이 경주 쪽으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왜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전쟁이었고 사실상 뭐 졌다 이겼다를 판단하기 힘들 정도의 전투였고 이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왜군의 사기는 꺾였다. 그리고 왜군이 그때부터는 울산 외성 그리고 서생포성 그리고 저기 순천성까지 한 20여 개의 성에 딱 응거해 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길만 찾았던 거죠. 조명연합군이 함락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했던 도산성은 겨우 40일 만에 지어졌는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여기 올라와 보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한데 여기에 이렇게 견고한 성을 쌓았다는 게 신기하죠. 참, 네, 참 신기하네요. 여기가 이제 네. 예전에 앞에가 사포나루 국제무역항이었거든. 그 이 네. 방구동 항만유적지가 가까이 있어요. 오래 전부터 네. 계속해서 여기가 뭔가 활발하게 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이나 누각, 망루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가토가 생각할 때는 네. 바다 쪽으로 접근이 빠르고 아, 네. 또 이게 퇴로 도망가기에 좋지 또 방어하기에 좋으니까 이곳에 또 옛날에 뭐 이런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이게 빨리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16,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장정들 그리고 그 울산에서 잡아온 포로들, 네. 장정들 이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병영성과 울산 고읍성 그때 이쪽에 있는 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들의 돌을 다 뽑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성을 지은 거죠. 무려 40일 만에 완성한 성. 아니 그러면 좀 급하게 지어졌나요? 아주 급하게 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방어를 위해서 진지를 구축했으니까 네. 빨리 급하게 만든 그 성이었고 네. 40일 만에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력 동원이 용이했고 재료들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성을 만들었는데 네. 이 성을 기존에 있던 우리 성하고 다르게 외성들은 네. 굉장히 비틀어 놨어요. 구불구불하게. 아 이 미로처럼 이렇게. 미로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응거에 좋은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산성은 사실 울산인의 피와 땀으로 지어졌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한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산성 전투가 13일간 벌어졌던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격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남아있을 리가 없고 거의 다 허물어졌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일부를 복원한 모습인데 이 성의 모습을 보면 네. 우리나라 성하고 좀 다르죠. 비스듬하게 올라갔잖아. 네. 이 비스듬하게 올라간 성이 학성공원의 어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주 구조적으로 치밀하게 가토가 설계해가지고 3층 구조로 외성을 쌓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에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맞아요. 그 노동력을 어디에서 충당했을까? 저희 조선인들이죠. 그렇죠. 이 울산의 청년들, 울산의 장정들 다 동원을 한 거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진짜. 그때 울산에서 동원된 장정들이 가토가 외로 도망갈 때 네. 그 사람들의 상당수를 다 데리고 갔어요. 이 가토가 거기에 돌아가 가지고는 구마모토에 성을 또 지어요. 그 포로들을 데리고 또 짓네요. 그 구마모토 조선인들, 울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을 울산마치라는 동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최근까지도 동네 표지에 울산마치, 울산정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신정이라고 바꿨는데 네. 한 몇 년 전까지는 울산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썼어요. 그곳에 울산 사람들을 다 잡아다 놓고 네. 구마모토 성을 짓는데 동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네. 그때 만든 엄청난 그 구마모토 성이 3대 성으로 이름을 날렸거든요. 3대 성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10년 가까이는 안 됐는데 네. 구마모토 쪽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구마모토 성이 일부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도산성 전투 이후 왜군은 전의를 상실했고 질이 멸렬했던 7년간의 전쟁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울산에는 보니까 그 왜군들이 지은 외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울산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저 전라도 순천까지 한 28개의 외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각 지역마다 거의 한 개씩 있는데 네. 울산은 울산성, 스생포 외성 해가지고 2개가 있거든요. 본진과 후방군을 주둔시키는 외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왜군들이 바라볼 때 울산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점, 1592년에 4월 달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는데 10여일 만에 네. 울산에는 의병 활동이 시작됐어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울산은 이제 전투가 격렬했고 의병 활동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네. 왜군들이 그런 어떤 방어 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성을 더 철저하게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실록의 도산성 전투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노량해전, 명랑해전, 한산대첩 네. 이런 해전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네. 도산성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임진왜란이 거의 이제 막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도산성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그런 점에서 이 도산성 전투 현장은 네. 바로 그런 성전의 기념 네. 아니면 이 임진왜란의 굉장히 역사의 기록 이런 것을 잘 보존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네. 이곳의 역사 콘텐츠가 지금 많이 보강은 했지만 네. 좀 더 많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울산 시민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울산에 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부각되기를 그렇게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 현장이 살아 숨쉬는 곳 도산성입니다.